안녕하세요. 라디오 언니입니다. 오늘은 평생을 가족만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한 어머니가 결국 스스로의 자유를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올해 68살 김정숙이라고 합니다.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남편과 아들,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. 새벽 5시에 눈을 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놓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,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놓는 것조차 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도 남편에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잔소리뿐이었죠. 야, 국간이 왜 이래?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이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? 그 말 한마디면 제 하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남편의 말투는 늘 명령조였고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적은 없었습니다.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,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만 취급했죠. 그나마 제게 위로가 되었던 건 아들이었습니다.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든든한 어른이 되어갔고,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늘 따뜻했습니다. 엄마 힘들지 않아? 엄마는 괜찮아. 넌 내 일만 잘해. 저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. 제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며 산다는 걸.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이제 그만해도 돼. 솔직히 아빠랑 계속 그렇게 살 필요 없어. 나 이제 컸고 엄마 혼자서도 살 수 있어. 이혼해도 돼. 난 엄마 편이야.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이혼이란 단어는 우리 집에서 절대 꺼낼 수 없는 금기였으니까요.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애틋했습니다. 엄마, 평생 희생만 하면서 살지 마. 이제 엄마 인생 살아. 난 괜찮아.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.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까다롭고 예민해졌습니다. 제가 하는 일마다 흠을 잡고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것 좀 봐라. 와이셔츠에 주름이 그대로네.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다려? 내가 이래서 당신이랑 얘기하기 싫다니까. 밥은 또 왜 이렇게 식었어? 당신은 집안일이 그게 다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? 숨이 막혀왔습니다. 평생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지만 아들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. 엄마, 이제 엄마 인생 살아.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. 평생 살던 집을 나와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 혼자 살기로요. 짐을 싸던 날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. 그래, 나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. 당신은 내가 벌어다 준 돈, 내가 사준 집 덕에 살았던 거야. 나 없으면 한 달도 못 버틸걸. 그 순간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엄마, 걱정 마. 내가 도와줄게. 엄마 혼자가 아니야.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작은 전셋집에서의 첫날 밤,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. 남편의 잔소리도 눈치도 없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비로소 제 존재를 느낄 수 있었죠.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거기에는 까맣게 잊고 있던 오래된 주식 계좌가 들어 있었습니다.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바랜 종이에 찍힌 증권사 로고, 그 속에는 까맣게 잊고 있던 오래된 주식 계좌가 들어 있었습니다. 결혼 초 남편 몰래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아 사두었던 주식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직원이 계좌 잔액을 확인해주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당시 몇 백만 원이던 돈이 지금은 수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던 겁니다. 손이 덜덜 떨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. 이게 정말 제 돈 맞나요? 네, 고객님. 맞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평생 남편의 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마치 하늘이 제게 건네준 선물 같았습니다. 며칠 뒤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엄마, 그동안 고생한 대가야.
이제는 아빠 눈치 안 보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. 나 정말 기뻐. 아들의 눈빛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. 저를 걱정하던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. 저는 그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.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겁니다.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. 그 무렵 남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습니다. 믿었던 지인은 연락조차 끊어버렸고 남편은 매일 술로 하루를 버텼습니다.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남편이었습니다. 목소리는 예전처럼 호통치는 톤이 아니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. 야, 나 큰일 났다. 회사에서도 잘리고 퇴직금도 다 날렸어. 나 좀 도와줘라. 우리 다시 같이 살자.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. 미안하지만 난 이제 당신 옆에서 살지 않아.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.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쪽은 후련했습니다.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저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. 그 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아들과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고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. 작은 아파트 창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. 얼마 지나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. 내가 집 장만할 때 내가 조금 보태줄게. 이건 내 아빠 돈이 아니야. 엄마 이름으로 된 돈이야. 내가 늘 엄마 편이 되어줬으니 엄마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. 아들은 두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. 엄마 그런 거 안 받아도 돼. 엄마가 직접 쓰셔야지. 난 괜찮아. 아니야. 엄마가 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.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아야 맞아.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. 남편이 무너져가는 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. 퇴직금도 날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그를 피했습니다. 늘 호통치며 권위를 부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동네 술집 구석자리에 앉아 값싼 소주잔을 기울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. 가끔씩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야, 정숙 나 좀 데리러 와라. 술 좀 샀는데 돈이 없어.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. 집에 좀 들어가게 해줘.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전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미안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.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해.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. 반대로 제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. 아들과 자주 왕래하며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서 장도 봤습니다. 아들이 엄마 우리 같이 살아도 돼? 라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. 결혼 후에도 아들은 종종 제 집에 들러 밥을 먹고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제게 안겨주었습니다. 어느 날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천진하게 묻더군요. 할머니, 할아버지는 왜 안 와? 순간 가슴이 시큰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와. 하지만 괜찮아. 우리한테는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.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.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제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아들은 어느 날 제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엄마, 나 어릴 때는 아빠가 무서웠어. 그래서 엄마가 늘 작아지는 게 싫었어. 그런데 이제 알겠다.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. 엄마가 나한테 준 용기 덕분에 나도 내 삶을 똑바로 살 수 있어.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. 아들아, 엄마는 내 덕분에 다시 태어난 거야.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.
남편은 결국 저와 아들 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.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던 그가 세상에 홀로 남아 외롭게 늙어가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.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.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답게 산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. 정수가 고생 많았다.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. 사랑하는 아들, 예쁜 손주들,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기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. 이제 제 인생은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스스로가 빛이 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. 사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,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정수. 어머니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서게 된 거죠. 남편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찾아낸 자유였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혹시 지금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만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? 가족도 소중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?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